안녕하세요. 아욱인의 사랑방입니다. 새해인가 했더니 어느새 4월입니다. 4월은 알 수 없는 달입니다. 봄이 한창인 듯 하다가 갑자기 눈발이 날리기도 하니까요. 봄이 오자면 그렇게 힘이 든 모양입니다. 목련꽃 피는 4월, 라일락 피는 5월은 옛말이죠. 목련은 3월에 피고 라일락은 4월 초면 피니까요. 많은 꽃들이 철없이 일찍 피는데 벚꽃은 꿋꿋하게 4월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3월에 피는가 했더니 웬걸요? 갑작스런 추위에 봉오리를 열지 못하고 웅크러들었습니다. 이제 4월이니 온 사방에 벚꽃잎이 흩날리겠죠. 요즘엔 어디를 가나 벚꽃 천지니 따로 구경 갈 일이 없다 싶습니다.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경기도 과천의 서울대공원을 추천합니다. 그냥 걷는 것도 좋지만 기왕이면 스카이리프트를 한번 타보세요. 공중에서 눈처럼 쏟아지는 벚꽃잎 사이를 지나는 황홀한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가수 김호중을 응원하는 아리스들께서는 반가운 소식도 듣게 되시겠죠. 오늘은 제가 직장에서 은퇴한 뒤에야, 그러니까 6학년이 돼서야 깨닫게 된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좀 더 일찍 알았으면 좋았겠지만 늦게나마 터득하게 된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편과 자식은 물론 지인들과의 소통에 도움이 되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으니까요. 덕질에도 꼭 필요한 요소라고 여겨지고요.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다소나마 보탬이 됐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을 얻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레짐작하지 말자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종종 지레짐작합니다. 그랬겠지, 그렇겠지, 그럴 거야 식으로요. 문제는 이 지레짐작이 오해와 갈등, 다툼의 씨앗이라는 겁니다.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짐작만으로 판단하고서 속을 끓이고 연락을 끊기도 하고 누가 이랬다더라 소문도 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상대도 내가 뭐 어쨌다고 난리야, 그렇다면 나도 식으로 멀어지고요. 남들과만 그런 게 아니죠. 부부나 부모 자식도 그렇습니다. 기분 나쁜가? 내가 뭐 잘못했나? 그렇다고 화를 내? 저만 감정 있나 뭐? 이런 식으로 혼자 끙끙대고 돌아서는 거죠. 오해가 쌓인 상태에서 얘기하다 보면 지난 일을 들추고 묵은 감정까지 폭발해 수습은커녕 일이 더 커지고요. 지레짐작은 상상을 낳고 상상은 오해를 부르고 오해는 갈등은 다툼과 단절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럼 어쩌냐고요? 잘 모르겠으면 묻는 겁니다. 지레짐작하지 말고요. 말을 안 하면 왜 안 하는지, 나를 피하면 왜 피하는지, 연락이 없으면 왜 없는지, 정말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나를 싫어하는지 당사자에게 물어봐야죠. 남에게 묻지 말고요. 단 절대 화부터 내지 말고요. 물론 답을 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직접 물어보면 어떤 식으로든 답을 얻게 됩니다. 답이 없으면 없는 대로 답이 나오지 말입니다.
질문의 7가지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소통 컨설턴트로 활동하는 도로시 리즈가 쓴 책이죠. 이 책은 말합니다. 질문을 하면 답이 나오고 생각을 자극하고 정보를 얻는다고요. 또 스스로 통제가 되고 상대의 마음을 열게 하고 귀를 기울이게 만든다고요. 그리고 질문에 답하면 스스로 설득이 된다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묻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두려우니까요. 기껏 물었는데 외면하거나 네가 뭔데? 라고 할지 모르니까요. 무시당할까봐 혹은 부정적인 얘기를 들을까봐 묻지 못한 채 혼자 혹은 주위의 말에 따라 지레짐작하는 거죠. 궁금하거나 답답하면 직접 묻는 게 제일 좋은 수입니다. 답을 못 들을 수도, 부정적인 답을 들을 수도 있지만 거꾸로 착오였거나 오해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질문은 관심에서 비롯되는 만큼 상대와의 거리를 확 좁힐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질문을 통해 사실을 확인하면 오해나 다툼을 줄이는 건 물론 새로운 관계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CSI 과학수사대를 비롯한 미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물어봐 줘서 고마워 라는 대사가 종종 나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 친구나 애인을 어떻게 사귀게 됐는지 떠올리시면 좋겠습니다. 시간 있어요? 점심 먹었어요? 다른 약속 있어요? 같은 물음으로 시작하지 않으셨는지요? 다음은 되새김질하지 말자입니다. 되새김질은 소나하는 겁니다.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좋은 일, 기쁜 일은 금세 잊어버리고 슬픈 일, 아픈 일, 분하고 억울한 일은 두고두고 기억하고 되새깁니다. 툭하면 지난 일을 끄집어내고 개원에 씹고 또 씹으면서 스스로를 괴롭히는 거죠. 남성도 비슷하겠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걸 보면 여성이 좀 더 그런 듯 합니다. 부부싸움을 할 때면 고리짝적 얘기를 모두 꺼낸다고 하는 게 그것이죠. 물론 그만큼 가슴에 대못이 박혔다는 얘기일 겁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지만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잊히지 않는 일들이 있으니까요. 되새김질은 남이 내게 한 일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내가 저지른 실수나 잘못, 게으름, 불성실, 무책임도 시시때때로 튀어나와 나를 괴롭힙니다. 아쉬움과 안타까움에 그때 이랬더라면 저랬더라면 식으로 반추하는 거죠. 하지만 나이 들고 보니 그런 자책이나 되새김질처럼 바보 같은 짓은 없다 싶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소금 기둥이 되거나 안개처럼 사라지는 건 성경이나 신화 속 이야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할리우드 영화를 보면 내 탓이 아니야, It's not your fault 라는 대사가 자주 나옵니다. 자책이나 되새김질로 속을 끓이는 대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다른 일을 해야죠. 내일은 어제가 아닌 오늘에 달렸으니까요. 세 번째는 나이의 무게에 짓눌리지 말자입니다. 신문사를 정년 퇴직했을 때 저는 이만하면 일을 할 만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봉급쟁이 36년이었으니까요.
나이도 많다 싶었고요. 그렇게 어영부영 하는 동안 1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나이의 무게에 짓눌려 뭔가를 해볼 생각을 못하고 스스로를 방기했던 셈이죠. 얼마 전 일본 공영방송 NHK가 100세 장수 특집을 통해 100세인의 건강 비결을 분석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본에는 2024년 9월 기준으로 100세 이상 고령자가 9만 5천여 명이나 있다고 합니다. 인구 비를 감안해도 우리나라의 5배 정도라네요. NHK에 따르면 100세인의 건강 비결은 3가지입니다. 첫째는 양배추처럼 염증과 노화를 막는 식이섬유 섭취. 둘째는 부지런한 생활. 셋째는 어울림이었다는군요. NHK가 발간한 100세 인물 편람을 보면 100세가 넘어서도 수강생들에게 사교 댄스를 가르치고 해발 2300m 산장에서 빵집을 운영하면서 매일 20에서 60kg의 양파 껍질을 까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낭곡사였다는 분은 여전히 일본 민속 현악기인 샤미센을 치며 노래를 부르고요. 그런가 하면 70대에 책의 글자를 점자로 바꾸는 점력을 배워 시각장애인을 돕는 사람, 80대의 헝겊아트, 90대의 동물 조각을 배워 작가 반열에 든 사람, 노년층 대상 화장품 판매원으로 일하는 사람도 있고요. 모두 100세 이상인 사람들 얘기입니다. 결국 나이에 상관없이 일하고 배우고 어울리고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에게 슬픈 노년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덕질이 건강과 장수의 비결이 되는 것도 이런 까닭이겠죠. 제 경우 지난 10년 동안 나이의 무게에 짓눌려 어영부영 지냈다면 앞으로의 10년은 아욱인의 사랑방을 열심히 운영하고 오래전부터 소망한 역사소설 집필도 하면서 즐겁고 보람차게 지내볼 작정입니다. 가능하다면 아욱인의 사랑방 구독자 여러분과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 우리 사회와 미디어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5070 여성연대도 만들어 보고 싶고요. 함께 힘을 모으면 못할 것도 없다 싶습니다. 아자아자 화이팅! 지금까지 은퇴 후에 배운 것 3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시기를 앙망합니다. 감사합니다.